네, 반갑습니다. 주식 리더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K방산입니다. 방산주 들고 왔고요. 현대로템에 공공기관 입찰 제한이라는 악재가 뜨는 바람에 이렇게 급락을 맞았어요. 분위기 좋다가 쌍봉 위치에서 급락을 맞아서 불안해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오늘 딱 보니까 괜찮은 위치에서 또 반등을 해주고 그리고 양봉까지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공략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현대로템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현대로템 문제의 공시부터 보겠습니다. 문제의 공시는 11월 30일에 공공기관 입찰 제한이라는 악재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면은 이 철도 차량 구매 입찰 과정에서 이 경쟁 업체들과 담합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과징금도 받고 제재도 받으면 더 큰 문제가 되었을 건데 이런 사실을 현대로템 측에서 자진 신고를 했어요. 자진 신고를 함으로써 과징금은 면제를 받았고요. 대신 입찰 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현대로템 악재에 관해서 뭐 이것저것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악재가 별거 아니라고 설명해 주시는 유튜버 분들이나 뭐 블로그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당연히 없겠는데 이제 근본적인 가치를 보시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큰 악재는 아니에요.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뭐 K2 전차 이 방산 산업만 떠올리시죠. 근데 현대로템의 주 수입원은 레일솔루션입니다. 이게 뭐냐면 철도 차량을 주문제하는 겁니다. 이게 사업의 한 65%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방산이 한 30%, 뭐 정확하게는 뭐 62%, 뭐 30%요 정도 됩니다. 나머지 한 9% 정도가 에코플랜트라고 스마트 팩토리나 뭐 제철 공장 같은 곳을 만들어주는 그 공장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이제 나머지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65%, 62% 정도 되는 주 수입원의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가에 타격을 받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뭐 요 정도 지금 이 정도 빠졌는데 사실 더 빠져도 뭐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이게 6개월 정도의 입찰에 그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다행인 것은 이게 국내 입찰 한정이라는 거예요. 국내 입찰. 사실 요즘에는 국내에서 나오는 수주보다 이 해외에서 나오는 수주가 최근 들어서는 더 임팩트 있게 터지고 있어요. 최근에 뭐 사우디 네옴시티에서 대규모 수주가 터졌죠. 그래서 현재 고속화물철도 서비스를 위한 터널을 뚫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게 한 10억 달러 규모예요. 원화로 하면은 한 1조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뭐 추가 인프라나 철도 협력에 관한 규모가 또 1조 2천억 원 해가지고 총 2조 5천 정도의 수주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외에도 이 해외의 철도 사업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타격에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는 해석입니다. 이 사업 구조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아무리 그렇게 악재가 터졌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4거래일째 반등을 해준 것처럼 현대로템은 꽤 괜찮은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방산 쪽에서 현대로템에 대한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도 그렇고 노르웨이도 현대로템에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태죠. 자, 올해 역대 최고치 규모의 해외 수주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이게 돈이 되는 걸 아니까 현대로템에서도 방산 분야 사업을 확장시키겠다 하면서 긴급 채용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 방산에 대한 파이가 늘어나면 그만큼 현대로템 몸집이 불어나는 거고 수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당연히 호재이고요. 그리고 K2 전차 같은 경우 폴란드에 이미 수출 기본 계약 체결했죠. 7월에. 그래서 8월에 첫 인도가 나갔고요. 자, 폴란드에 이어서 그 다음에 노르웨이 방산 시장까지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15일입니다. 내일이네요. 내일 15일. 어떤 이슈가 있냐면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폴란드,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필리핀 여기에서 고위 관계자가 우리나라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산 수출 협의를 하기 위해서. 네, 요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노르웨이가 안 그래도 K2 전차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추가적인 수주로까지 이어진다면 폴란드랑 노르웨이랑 합해서 한 20조 원 규모의 수주를 현대로템에서는 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철도 네옴시티에 깔아가지고 2조 벌었죠.
무기 팔아서 20조.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노르웨이도 노르웨이지만 중요한 거는 또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말이 많은데 이거 2030 사우디 프로젝트, 이거는 몰라도 네옴시티는 알고 계시죠? 네옴시티. 이 2030 사우디 프로젝트 안에 네옴시티라는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계획이 일부입니다. 네옴시티가. 이 2030 사우디 프로젝트의 또 다른 계획으로 뭐가 있냐면 방위산업 독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우디가 미국한테 쩔쩔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무기였습니다. 기름 팔어, 대신 무기 줄게.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사우디를 압박을 해왔는데, 이런 알고리즘, 이런 구조가 너무 사우디가 싫었던 거죠. 우리는 석유 빼면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가? 이 생각이 들면서 현타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자주 방위 이거를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가 방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과 가장 유사한 무기 체계를 가진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성비 최고, 그리고 성능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게 바로 또 한국 무기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그리고 노르웨이까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태고요. 사우디도 당연히 한국 무기에 관심을 가질 거고, 만약 여기서 추가 수주가 생긴다면은 지금 폴란드, 사우디에 비할 것도 없이 큰 잭팟이 터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방산업체들의 전반적인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현대로템도 그렇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뭐 LIG 넥스원 이런 종목도 그렇고요. 다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침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자, 차트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일봉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위치가 맞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쌍봉을 찍고 빠질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보통은 쌍봉 찍으면 빠집니다. 빠지는데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고개를 다시 틀었어요. 다시 한번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 되어 상승할 경우에는 이전에 쌍봉을 만들었던 고점 근처까지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여길 돌파하면 더 가는 거죠. 이게 일봉으로 보면은 조금 위협적이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보면은 우리 그 코스피 지수랑 그냥 비슷해요. 지수 따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보시면은 그냥 저점을 높여가는 상태다. 쌍봉도 쌍봉이지만 이제 수렴 형태로도 볼 수 있겠다. 이제 주봉으로 보니까 조금 보이시죠? 일봉으로 봤을 때는 조금 위협적일 수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이 됐지만, 주봉에서는 해볼 만한 돌파 타점이다. 그리고 손절은 추세 이탈이 나오면 손절 보면 되겠다. 이렇게 정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접근하기 쉬워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터졌고,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뭐 노르웨이도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사우디도 그렇고요, 그리고 철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우디만 이슈가 돼서 그렇지 다른 나라에까지 충분히 철도를 깔 수 있는 상황이니까 현대로템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도 투신의 경우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급 상황 또한 굉장히 좀 탄탄하게 받쳐주는 상황이니까 한번 공략해 보실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현대로템 잘 매매를 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